여기는 아몬드 밭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 지역의 아몬드 밭인데요. 이 100m 간격으로 이 벌통을 48개씩을 여기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또 100m 가면 또 48개, 또 100m 가면 48개 이렇게 이제 놔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다니면 그 벌이 차에 하도 부딪혀서 그렇게 많이 또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 뭐 벌이야 또 얼마 수명이 뭐 한 달 반이나 그 정도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전부 나왔어요. 여기 지금 평균 기온이 약 2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서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직 꽃 피는 시기는 아니고 싹이 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미국의 그 과수원 그 크기가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칸 그 이랑 사이가 한 8m 정도, 저 나무 밑에서 하면은 거의 한 10m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가운데로 그 차가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문의를 했어요. 이 미국에서는 이 김 매는 것, 그러니까 잡초 제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제초제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농경지는요, 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장비가 많으니까 장비로 지나가면서 저런 사이사이까지 전부 그 풀을 제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도 매요. 이렇게 그 흙을 푸슬푸슬하게 해서 그 안에 뭐 물이 잘 들어간다든지 공기가 잘 스며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김매기도 전부 기계로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뭐 딸기밭이나 이렇게 몇 작물 빼놓고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함부로 뿌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은 외부에서 요만한 뭐 마늘, 뭐 사과 이런 거, 배추, 어떠한 식물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로 연결이 되는 모든 지방도로, 조그만 도로까지 전부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상황을 봐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차 안에다 뒤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들어온 뭐 사과 한 개, 오렌지 한 개도 여기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러한 청정 지역이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 미국의 그 환경청 EPA에서 그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을 함부로 뿌리지도 않고, 농약을 뿌려도 아주 약한 것으로 한두 번 정도 뿌리는 그 정도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농약 한 다음 달쯤 되면 김 매는 것, 파종하는 것, 농약 살포하는 것,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먹으면 해로운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점차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는 이러한 그 과수를 보면 이 종류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몬드가 쭉 깔려 있으니까 그런 이제 아몬드 밭인 것이죠.
여기는 또 수십 리 떨어진 다른 곳의 아몬드 과수원인데요. 꽃이 요즘 많이 피었네. 그래도 그 벌이 그냥 곳곳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This is for a show to other Korean people over there because everybody do it like this. That's a push. You got it? 여기를 이제 뿌리었는데 또 뿌리는 거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붓는 게 아니고 저 밑에를 파봐야 되겠어. 양쪽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여기에는요, 지금 이 피스타치오 나무에 거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거름이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몬드 껍질이에요. 아몬드 열매를 벗기고 남은 그 껍질을 여기에 이제 뿌려서 거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타치오 그 과수 있는 그 1m 옆을 쟁기로 깊게 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득히 부어주고 또 다음에 요걸 이제 또 그 불도저 갖고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름을 준다고 합니다. 요 나무가 무엇인지 여기 슈퍼바이저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게 피스타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열매로 하면 은행알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구워서 먹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방에 심어 있는
이 묘목은 지금 1년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타치오의 그 수확은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물으니까 7년 동안 자라야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 심은 지 2년, 3년이 되면 이제 열매를 수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피스타치오는 안 그렇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은 계속 공을 들여서 기르고 그 이후에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경작지가 734만 4천 평이에요. 그러니까 6천 에이커고 그 양수 시설 여기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거죠. 이 양수 시설은 그 한국의 평수로 하면 98만 평의 그 굉장히 큰 양수기가 하나씩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반마다. 그러니까 한 100만 평 정도 되니까 전체 이 농장에서 사용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수기가 8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줄 수 있는 양은 한 30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략 한 40만 평 남짓한 그러한 곳에 하루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기 한 곳에서. 그래서 이제 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농장은 아몬드도 많이 키우고 또 포도 농사도 하고 이 피스타치오 농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거름을 항상 주냐고 했더니 여기는 토질이 좋은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토질이요 별로, 한번 볼까요? 요게 그냥 흙이에요. 흙하고 모래 이런 것인데 그렇게 영양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름을 항상 자주 주고 바이오 거름도 항상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초제는 여기에 절대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초 작업은 뭐든지 기계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흙의 토질이 비옥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이러한 그 거름을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드는 게 아니고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이제 또 때에 따라서 그 영양제 그것도 여기에 물에 희석을 시켜서 같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농장에서 지은 그 아몬드를 껍질을 다 벗기고 남은 것을 이제 여기에 또 갖다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땅을 이제 기름지게 만드는데, 여기는 자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어 있는 이러한 것들도 이거 전부 흙이에요. 이 농장에서요, 그 피스타치오, 은행알 같은 그 열매 기르는 과수 그 면적만 318만 2,400평이에요. 그러니까 2,600에이커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구역은 피스타치오, 또 다른 저편에 있는 그 큰 나무로 자란 것은 또 아몬드, 또 다른 곳은 이게 이제 추수를 하는 그 피스타치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면적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이 농장은 또 포도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편에서 그냥 지나왔어요. 그래서 내리나 뭐 며칠 후에나 그 포도를 수확하는 기계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도 수확철은 아니니까 기계만 일단 그 소개를 하고요. 점차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그 농기구, 또 채소를 기르는 그러한 농기구와는 또 전혀 다른 그러한 콤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그 뭐 대충 이렇게 봐도 콤바인 하나에 보통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6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기계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피스타치오 농장에서 거름을 주는 방식, 이러한 것이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미국 사람들이 이곳에 이러한 척박한 땅에, 여기 척박한 땅이죠. 이거 뭐 기름기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기는 하는데 태평양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광야기는 하지만 이 광야를 이 사람들이 잘 개간해서 땅을 계속 기름지게 만들면서 새로운 또 영양제를 그 발명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이곳을 그렇게 발달을 시키면서 캘리포니아의 그 경작지가 계속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아침서부터 이 주변을 어떤 것을 촬영을 할까 하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이 있는 만큼 또 빈 땅이 사방팔방에 널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소금이 없을 줄 알았더니 여기도 바닥에 소금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이러한 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비가 오면 또 쓸려나가고 또 다른 데서 유입이 돼서 또 땅이 메마르면 또 소금이 바닥에 깔려있고 한 그러한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농사들을 짓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일 그 소금밭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과실나무를 키운다니까요. 여기에 그 트랙터는요, 그 과수나무 그 사이를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추수도 하고 또 뭐 영양제를 뿌리기도 하고 밭도 갈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게 이것을 이제 전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앞부분도 이렇게 해놨네요. 한국에 그 옛날에 데모 많이 할 때 하도 돌을 던지니까 그러한 것을 그 방어하는 그 데모 진압용 장갑차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요게 연료 탱크인데요. 여기도 전부 이 새로 전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건드려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커버가 돼 있단 말이죠. 그 거름을 뿌릴 때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내려놓고, 요게 이제 컨베어 벨트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컨베어 벨트가 2개가 있고, 이 탱커 안에서도 저 끝에서부터 이게 계속 컨베어 벨트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양쪽에 있는 것으로 여기에 쏟아붓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거죠. 너 어디 있었지? 아, 저기 있다. 여기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작업하는 그 인부들이 3시가 되니까 이제 전부 퇴근하네요. 차를 몰고 다 기계 스탑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7시서부터 시작을 하면 3시 정도면 이제 일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들은 코로나 그 맥주를 마시겠답니다. 그 어떤 독자분이 저한테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다 읽어봤더니, 한국은 집에 앉아서 이 휴대폰으로 모든 거를 농사를 다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막 욕을 써놓은 거예요. 미국의 우월성보다 한국의 그 영농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는데 언제적 옛날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뭐 그런 것을 써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것을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영농 방법은 이렇게
그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상당히 그 기계화로 돼 있고 또 그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올리면 아주 보기에 불편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